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2021 DMZ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판문점 견학의 문턱을 대폭 낮췄고 현재 DMZ 인근 접경 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횡단하는 DMZ 평화의 길을 일부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DMZ는 남북 평화지대와 함께 협력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개막식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와 평화단체 등 1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해 한반도의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9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이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미래 세대에 부응하는 평화와 통일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언급하며 통일교육 또한 그에 발맞추어 나가는 등 통일부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통일교육주간은 내가 반한 통일을 슬로건으로 미래, 문화, 예술 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통일와수다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의 이윤영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의 이야기, 우리의 소원은 평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 통일 뽀시래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으다! 예스 왔어요. 갈수록 목소리가 우렁차지는 것 같아요. 왔어.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찐으로 통일 교육에 힘써주시는 그런 마음 따뜻한 엄마 같은 분에게 이끌려서 따뜻한 통덕 누나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의 통덕 누나 모셔볼까요? 청소년이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 우리의 소원은 평화를 쓴 인디고 서원의 이윤영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소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인디고 서원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영입니다. 인디고 서원 서점 이름에 대해서 잠깐만, 인디고면 그거 있잖아요. 옛날 가사 여름아 부탁해. 죄송합니다. 오늘 그 노래를 강철의 아실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알고요. 네. 지금 인디고 서원에 있는 청소년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네. 인디고 서원은 2004년에 처음 문을 연 서점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서점입니다. 인디고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인디고 서원을 만드신 허아람 대표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쪽에서 난 푸른 빛이 더 푸르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따서 가르치신 아이들을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인디고가 되었고 서원은 책의 정원이라는 뜻에서 책이 피어나는 문화의 공간 뜻입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대표가 아니고 훈장님 같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 훈장님은 언제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16살 때 이제 허람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제가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편집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책을 엄청 싫어하는 청소년. 예.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뭐 3줄 이상 안 가거든요. 만화책 읽어도 그림만 보는 그런 그럼요. 청소년이었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했고 새로운 공간에 굉장히 적응 잘 못했고 부모님이 억지로 인디고 서원에 보내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역전돼서 부모님이 이제 그만하고 책 그만 읽고 수능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책을 읽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이 인디고 서원만의 매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너무 많지만 저희 인디고 서원에서 제일 오래된 행사가 주제와 변주라는 행사가 있는데 책의 저자가 주제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문들이 변주 이렇게 해서 음악 용어지만 이제 음악과 같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 주제와 변주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총 111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좋은 것만 나누지 말고 좀 더 많은 청소년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잡지를 만들고
또 잡지를 만들었는데 청소년들이 책을 더 이상 잘 못 읽는 거죠. 이제는 영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좀 청소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버튼이 있나 보고요. AI인가? 인디고 서원에서 보는 로봇인 줄 알고 누르면 나오네. 이거 뭔가 거의 뭐 백과사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게 네.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문화 기획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전부 다 청소년기 때부터 여기서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토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 쪽을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했던 기쁜 일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집장으로 있는 게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 교양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잡지인데 지금 무려 70호가 나왔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인디고 플러스 잉, 인디고잉 이 잡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실리나요? 기존에 우리가 어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이 담기는 잡지가 인디고입니다. 책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고 계신 건 이게 혹시 그 글들 뭐 이렇게 모아서 내신 건가요? 이 책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제안을 재작년에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통일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통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좀 대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중서를 만들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 목소리를 좀 담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새롭게 낸 책이고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평화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인디고 서원 대표님께서 2020년 통일부 선정 올해 통일교육 인물로 뽑히셨어요. 대표님과 함께 선정되신 분들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쓴 박지은 작가님을 비롯해서 통일교육원 사무처장, 국제학교 교사분들과 함께 선정되신 거예요. 통일책을 펴내신 이후로 혹시 통일에 대해서 그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도 통일을 그냥 도덕책에서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통일이 도덕교과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학기가 끝날 때쯤 이제 들어가니까 거의 배우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과목이었거든요. 통일은 썩 그렇게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통일이 그냥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이 책의 제일 첫 서문이 발이대기 설화로 시작을 해요. 발이대기 설화를 왜 통일이랑 연결을 했느냐. 근데 발이가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남한 너무 좋죠. 발전도 많이 했고 경제 대국이고 살기 좋고 편하고. 근데 북한과 꼭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산가족의 아픔? 혹은 전쟁의 상흔이 있는 어떤 많은 곳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통일의 아픔, 그러니까 통일하지 못해서 겪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발이처럼 기꺼이 우리가 좀 이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통일 이후로 꼽는 1위가 뭘까요? 뭔가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를 뽑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묻혀있는 많은 광물 자원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올 것이다. 북한을 도와줘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해야 될 이유가 똑같이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면 좀 슬픈 일인 거죠. 거기다가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친구들이 훨씬 궁금한 건 북한 친구들도 아이돌이 있나? 북한 친구들은 간식으로 뭘 먹지? 북한 친구들도 시험을 치나? 사실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제가 43살인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게 더 솔직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이야기한다면 통일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지난달에 통수다에 우리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출신 친구들이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생각보다 통일에 진심이더라고요. 아마 오늘 나와주신 통동 누나와 함께 통일 교육 받는 우리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진지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일교육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부산 인디고 서원의 통덕 누나 이윤영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식 질문 드려야죠. 통덕 누나에게 통일이란? 통일은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화라고 하면 비둘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평화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평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네. 통일도 평화롭게 또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디고 서원 이윤영 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통일부 장관이 일일 택배 기사로 변신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선물 상자를 집 앞까지 배송했다는데요. 그 사연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같이 해야지. 이게 말이 되네. 사무관이 옆에 타고 뒤에 타고 장관이 운전하고. 자식이에요? 네네. 이 앞에다 놔야 되나? 네네. 출발합니다. 장관님 운전 자주 하시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제 아내하고 움직일 때 제가 주로 운전을 해요. 시간 많이 가서. 주로 쌀이네. 김하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즉석국이랑 전복죽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복. 네. 아, 여기 밑에 있군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카드를 넣어서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촬영한다고 오늘 무진장 부려먹겠네. 짐을 좀 드셔야 될 수도. 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3개 다 들어도 되겠네. 진짜요? 네. 연습 한번 올려봐. 자기가 떨고 있어. 또 올려봐. 아, 이 정도면 한 50m는 될 것 같아. 안 돼요. 50m. 3명이서 하나씩 들고 내려가면 되겠네. 내가 할 때는 여기다가 손 끼우는 게 훨씬 안좋아. 같이 해야지.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아,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니까. 여기다 주차하시고 도보로 이동하세요. 운전면허 있어요? 장롱면허예요. 그럼 한 번도 운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운전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는 안 하죠? 좀 불안하면 하는 편이에요. 불안하면 주무시고. 출발합니다. 제가 운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가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런 때도 사실 장관님 모시고 제가 운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장관님 감히 제 운전 실력으로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네. 사무관이 옆에 타고 뒤에 타고 장관이 운전하고. 걷는 건 잘 걷거든요. 평지에 강한. 그 말씀 상당히 지금 좀 지금 찬스네. 완전 찬스네. 그러면 통일걷기 시범 사업할 때 갑자기 땀이 나네. 올해 풀코스 3번, 부분 코스 5번인가? 뭐 6번인가 이렇게 있는데 또 그렇게 걸어주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왜 그래 나? 잘 듣는다면서. 그 안에 주차를 하고서 네. 도보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요. 비가 거의 안 오네요. 날씨가 저희를 돕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죠. 문 앞에 놓고. 네. 이제 전화로 네. 네, 또 전화를 아문이시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아, 예, 예. 어르신,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고향 생각도 많이 나시고 또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아이고, 뭘 그리고 주했어요. 이거 남부 한번 말려면 써갖구만. 예. 조금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으면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90살이시면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우리 아버님하고 동갑이십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도 보고 싶다 갑자기. 그래도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다들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 받았을 때 1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들었었는데 어느새 정말 9만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셔서 5만 명도 채 살아계시는 분들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거의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네. 통계 업데이트 되는 거 볼 때마다 저희도 되게 마음이 무겁다. 요즘에 이산가족 실태조사하는 거 진행하고 있죠. 네. 워낙 연로하셔가지고 네. 전화통화 하시는 것도 조금 어려우신 경우도 있고 이제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산가족분들이 이제 이산의 기억이 떠올라서 조금 2세대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상봉 언제 되냐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면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1,500분한테 선물 전달해드리는 것도 네. 이제 조사해보면 조금 두꺼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더 따뜻하게 도움이 되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화를 받고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고작 2km 거리지만 마음이 멀리 있으면 서로 소통하기 힘들겠죠.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멀리 있어 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가깝지만 제일 먼 나라. 우리의 이름은 남한북한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